자, 일단 좀 푸는 방식에서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다른 세부적인 요소들 말고 한글 부분을 읽었을 때 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일단 여기서 질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이 주어지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구해? 기울기 구하고 또 y는 x, y는 y는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y 빼기 y1은 m 괄호이고 x 빼기 x1. 오케이?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거야.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 x1 빼기 x2번 그냥 보고 해줘. 기울기 어떻게 구해? 로그 8 빼기 로그 4번을 로그 8 빼기 로그 4번 로그 4분의 로그 1 빼기 로그 4번을 로그 2 빼기 로그 4분의 1 맞지? 이게 기울기 맞지? 그리고 점 요걸로 갖다 쓰자. 요걸로. 그럼 어떻게 돼? y는 바로 열고 x 빼기 로그 8 플러스 로그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썼어? 처음에 썼어? 처음에 썼어? 요즘 폼이 너무 좋은데 이런 게. 근데 왜 틀렸어? 그러니까 쌤이 묻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문제를 읽고 여기까지 진입을 했냐는 거야. 됐어? 그럼 그럼 뭐 할 차례야? 연산 정리. 연산 정리. 뭐 도와줄까? 안 도와줘도 되지.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이 직선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대.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직선의 형태니까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해? y절편과 x절편을 통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됐지? 전형적인 그냥 독해 문제다. 어려워할 거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될 문제다. 정말 더 버텼어야 돼.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 거야. 어려운 과정 없잖아. 오케이? 됐죠? 또 오늘 원래 예정했던 건 아닌데 지금 원투 원투를 준비해 온 거지. 수원수투 원투 원투를 준비를 해온 거잖아. 투 공부할 시간 준 다음에 시험을 일단 볼게. 투만. 오케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한 거 풀이 한 거 다 이해됐어? 레벨 2 수원, 레벨 2 수투 둘 다 테스트를 보겠다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오케이? 알겠지? 원투 둘 다요? 아이 둘 다 본다고 몇 번 얘기하는 게 지금. 오케이? 됐죠? 수업 끝났죠?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4번부터 다시 오네요. 12쪽? 14쪽에 걱정하지 마. 세훈이는 3번부터야. 저 3번 틀리겠어요? 3번 뭐 했다고? 틀리겠어요? 필기보다는 조건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 보면은 fx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1보다 클 때 이런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 써져 있는 대로 gx는
x제곱 더하기 ax와 bx인데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여기는 x가 a보다 클 때지. 자, 근데 원칙적으로 움직여야 돼. 수투는 그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서 정리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에이, 일단 그래프 그리기로 했어. 맞지? 이렇게 구간 나눠져 있으면 그래프 그리기로 했지. 왜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 니네가 받아들이기 쉬워서 그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워서 그거를 하라고 해주는 거라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색칠하고 이렇게. 이렇게 fx 이렇게 생겼네. 됐죠? 근데 gx는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gx는 뭐 문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정리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 일단.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누가 x가 k로 갈 때의 리미트 k로 갈 때의 fx 빼기 gx라고 하는 식의 값이 존재한대. 항상 모든 k 값에 대해서 무슨 값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 얘기는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우극한과 좌극한이 항상 같다고. 이거 됐어? 이거 됐어? 그럼 결국은 무슨 말로 해석할 수 있어? f의 k의 우극한 빼기 g의 k의 우극한의 값이 f의 k의 좌극한 빼기 g의 k의 좌극한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딱 대놓고서 1일 때가 불연속이게 나눠놨잖아. 맞지? 그럼 얘를 대놓고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 1일 때 또한 무조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일단은 힌트 삼아서 쫓아가주면 되겠네. 그럼 1일 때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노란색으로 일단 표기를 해볼게요. 그럼 f의 1의 우극한은 마이지. 맞지? 여기서 f의 1의 좌극한은 그대로 뭐가 돼? 4가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값을 이야기를 했을 때 1의 우극,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2와 4를 기준으로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을 정리를 했을 때에 나오는 값에서 이게 지금 같아지려면 얘 gx가 1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어떤 상태여야만 하겠어? 연속이면 되겠어? 잘 안 들려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해볼게. 봐봐. 자,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팩트적인 부분이거든. 일단 팩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돼. 3번 문제를 봤을 때 fx랑 gx, fx는 1일 때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근데 gx는 명확하게 모르겠어 사실상 지금.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메인 테마는 뭐야? 모든 실수 k 값에 대해서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항상 같은 값을 만들고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이런 문제들의 약간의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이 a라는 구간이 왼쪽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값보다 다를 수도 있고 1과 같을 수도 있겠지. 선입견적으로 봤을 때는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 않아? 웬만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문제가 나오면 다르게 나오지 않았어? 잘 이해돼? 괜찮아? 나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건 우리 선입견이니까 팩트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1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일단. 됐지? 그럼 잘 봐봐. 만약에 A가 예를 들어 3이었어.
그럼 fx는 분명히 1일 때 불연속인 거 맞지?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지. 근데 지금 gx는 여기가 3이나 4였다고 해봐. 마이너스 5도 괜찮아.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써? 극한값이 존재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fx 빼기 gx에 대한 모든 k값에 대해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일 때가 무조건 같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fx의 k의 우극 1의 우극한이 마이야. 어? 근데 1의 좌극한은 4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을 했을 때 gx는 1일 때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잖아. a가 1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 맞지? 그럼 연속이면은 1의 우극한과 1의 자극한 값은 어차피 똑같지 않겠어? 두 값이 어차피 같지 않아? 그럼 이 식이 성립할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a가 무조건 1밖에 안 돼. 그럼 a가 1인 거 확인을 했으면 1의 좌극한 한번 쫓아 들어가 볼까? 1의 좌극한 몇이야? 2지. 그러니까 여기가 2였던 거야. 그럼 우변이 2가 됐지. 근데 좌변이 마이 빼기 g의 1의 우극한이잖아. 그럼 1의 우극한이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4여야 할 거 아니야. 근데 1의 우극한은 여기서 감당을 하잖아. 그러니까 b의 값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야. 이걸 항상 쌤이 얘기하지. 다 알아듣고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눠있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 이거 이해하는데 1시간 반 걸리겠네요. 근데 정우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지금 근데 왜 아까 여기서 이해 못했어? 네? 근데 왜 여기서 이해 못했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약간 좀 되긴 했는데 좀 뭐가 잘 헷갈리는 좀 간지러운데 얘기해도 나 오늘 시간 많아. 해줄 수 있는 시간은 많아. 근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정도가 걸리는 게 정상이야. 무슨 한 문제 푸는데 2분 3분 띡띡 걸릴 줄 알았어? 그랬으면 다 맞췄어야지. 지금 방금 무슨 얘기했냐면은 1시간 이거 하나 하는데 다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도 못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런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대. 예?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한 거 아니야? 그 소리 한 거 아닌데요? 그러면 이거 이해하는데 1시간 반 걸렸다고 한 거 아니야? 아닌데요? 그러면 오늘 1시간 반 수업 안에 이거 질문하는 것들도 다 못할 것 같다고. 그냥 그 얘기였어. 당연히 못해야 정상이야. 더 걸려야 돼. 아이씨 나는 괜히 이거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한 줄 알고 되게 좋아했네.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려서 하는 게 맞아.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다음 4번입니다. 자, 주어진 4번에서는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바로 그림 먼저 나와야 되겠지? 됐지? 그때 gx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달래. 됐지? 나눠져 있어. 저렇게 나눠져 있으면 뭐 하기로 했다? 그래프 그려주자. 자, 그런데 봐봐. 요거 두 문제 하고서 일단은 시간 더 줄게. 시간 줄게. 알겠지? 두 문제 완전히 다 흡수할 수 있게끔 해줄게. 절대 계산이 끝나서 정답이 나왔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럼 gx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gx는 fx래. 일단 그대로 한번 쓸게. 그대로 한 번씩 써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자,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 fx가 4x보다 작을 때는 fx를 선택을 한대요. 뒤쪽을 봤더니 무슨 얘기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어? 그대로 y는 fx와 y는 4x에 대해서 y는 4x 그래프가 더 위에 있으면 fx를 선택을 하라고. 즉 반대로 얘기하면 fx가 더 어디에 있으면 아래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지? 됐어? 즉 무슨 뜻이야? 그래프 상에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쓰자는 거야. 잘 봐. 좀 직선 모양은 안 맞지만 봐. 설명하는 거야. 자, x 값이 뭐 알파일 때, 이때 빨간색일 때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 자, 현재 fx는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로,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파란색의, 아니 4x의 그래프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요 x가 알파일 때 한번 봅시다. f의 알파 값이 더 커, 4알파 값이 더 커. f의 알파 값이 더 커, 4알파 값이 더 커. 네. f의 알파 값이 더 크지. 그러면은 큰 것과 작은 것 중 작은 걸 선택한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 즉 얘가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걸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근데 부등식에서 작다는 것은 그래프에서는 아래에 있다는 뜻이잖아. 됐지 여기까지? 많이 빠르고 닳도록 했던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fx가 이렇게 생겼고 4x가 이렇게 생겼으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아래에 있는 것만 쫓아간 이 그림인 거야. 딱 빨간색의 그림의 형태여야 한다는 거야. 세연이 뭐 이해됐어? 요 gx라고 하는 게 뜻하는 게 이렇게 그래프를 선택하라는 뜻이라는 거 이해됐을까? 안 되면 다시 해주려고 하는 거야. 우물쭈물 하는 시간에 안 된다고 한마디 해주면 난 좀 더 고마울 것 같아. 일단 네? 정우는 괜찮은 것 같아? 세연이 한 번 더 보여줄게. 잘 봐. 이게 기호를 헷갈려하는 이 기호의 정의를 완전히 정의를 내려버려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만약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했어? 일단 읽었을 때는 뭐야? fx 값이 gx 값보다 뭐 할 때야? 클 때지. 됐어? 근데 우리가 이 클 때라고 하는 표현을 부등식의 형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함수 형태로 바꾸면은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에 대하여 gx보다 더 위에 있을 때로 표현을 하지. 이것도 됐지. 그럼 이대로 읽어보면 뭐가 되는 거야? fx 그래프가 더 위에 있으면은 그 fx를 선택을 하라는 거야. 여기는 거꾸로 gx가 더 위에, 그러니까 더 결과물이 큰 쪽의 방향에 있는 식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씨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할게. 이렇게 잡아서 파란색을 그대로 gx, 하얀색을 그대로 fx라고 해볼게. 근데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건데 항상 어디 있는 거? 위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하자는 거야. 여기는 지금 파란색이랑 하얀색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 여기는 파란색, 파란색. 다음 흰색, 흰색. 다음 파란색, 파란색. 다음 흰색, 다음 파란색, 다음. 흰색. 이 빨간색 빗금치게 누구의 그래프인 거야? 둘 중에 위에 있는 걸 선택해서 정리를 해준 hx 그래프라는 거야. 됐어. 됐어.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아예 진행이 안 돼. 좀 더 쉬운 그림을 해볼게. 쉬운 그림을. 얘가 fx야. 남은 게 gx고.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거 선택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선택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선택되는 거야.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였으면 아래로 선택되는 거야. 정우 이거까지 이해가 됐었을까? 아니, 오기 전에. 네, 됐어? 뭔 얘기 하는지 오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올게요. 근데 지금 내가 시간을 자꾸 쓰려고 하잖아. 왜 쓰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연계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물론 똑같은 연계율 얘기지만 이 구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이 구조를. 됐지? 자, 그럼 봐봐. 다시 정리를 해보자. 분명히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었으니까 2차 함수 fx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지. 맞지? 근데 직선이 그냥 쭉 밑에 있으면은 뭐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뭐 무조건 우리는 아래에 있는 걸 조사하자고 했는데 무조건 4x가 아래에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모양처럼 y는 4x라고 하는 형태랑 교점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발생하게 한번 일단 측정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기로 했어? 나온 결과가 더 뭐한 거? 작은 거. 더 어디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걸 선택을 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지는 거야? 아래에 있는 형태인 파란색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똑같이 이제 그러면 자, 그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정의를 했을 때 자, 이제 어려워. 두 번째 줄. 지금 하나는 클리어를 했어. 일단 하나 클리어를 했어. 뭐래? y는 t. 뭐야? x축과 평행한 가로선이야. 맞지? 그때 y는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한대. 그럼 잠깐 이렇게 되면 t가 여기야. y는 t가 교점의 개수 몇 개야 지금?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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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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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렇게 올라가겠지. 됐어? 세 개 됐어? 그럼 이렇게 가로선일 때에 요 중간일 때에 대하여
여기를 y는 t1, 각각을 여기를 y는 t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교점의 개수가 아래부터 한 개 하다가 두 개, 그리고 세 개 반복되다가 두 개, 그 다음에 위쪽에 한 개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지? 자, 근데 가조건은 뭐래? 그 h를 가지고, 됐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야. h가 이렇게 밑에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맞지? 이렇게 몇 개 해서 교점의 개수의 형태가 나와주면 무조건 뭐 해줘라? hx 그래프를 그려줘라. 자, 그럼 ht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교점의 개수가 앞에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에 대해서 한 개 흘러가다가, 됐지? 갑자기 두 개가 됐다가 세 개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두 개가 됐다가 나중에 한 개가 되는, 여기 때가 T1, 여기 때가 T2인 그래프입니다. 얘를 전환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 HT가 뭐였어? 교점의 개수였지. 교점의 개수였어. 만나는 점의 개수. 맨 아래부터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요거 됐어? 세연 요거 됐어? 교점의 개수가 그렇다는 거. 그거를 그래프화를 시킨 거야. 오케이? 해봐야 돼. 이거 다 만들어 내줘야 돼. 자, 그런데 가조건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어떻게?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에 대해서 우극한에서의 교점의 개수가 조금 더 컸대. 무슨 말이야? T1이 0이라고. 됐니? 왜냐면은 0의 우극한은 몇이야? T1의 우극한은 3이잖아. T1의 좌극한은 1이잖아. 근데 다른 지점들은 오히려 우극한이 더 작거나 같은 지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T1이 0이고, 그래서 T1 이 자리가 0이라고. 자, 그리고 나 조건에 뭐가 있어? 여기 나 그대로 옮겨올게. h 더하기 h1 더하기 h의 사인값이 6을 만족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잘 봐. 지금부터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단계야. 근데 봐봐. T1이 0일 때가 교점의 개수가 2개였잖아. 그럼 0보다 작은 지점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only 1밖에 안 되지, 일단. 됐어, 여기까지? 생각이 됐어? 자,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진행을 할게. 근데 계산 결과가 합이 6이 나오려면 남은 두 수의 합이 5가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 됐어? 근데 0일 때보다 둘 다 큰 1과 4의 값인데 결국 두 개의 값이 어떤 상태로 보여줘야 돼?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 나와야지 전체 세 수의 합이 6이 나오겠지. 근데 지금 0보다 큰 교점의 개수는 계속 3개, 두 개, 한 개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H의 4의 교점의 개수, Y는 4와의 교점의 개수가 2개이고 얘가 3개여야지 도합이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정우 요거 이해됐어? 정우 됐어? 그래서 여기가 2고 중간에 여기가 4라는 거야. 정말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잘 봐봐. 결국은 y는 4와의 교점이 결국은 y 값이 4일 때의 지점이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y는 4x라고 하는 선이니까 x좌표가 몇일 때인 거야? 1일 때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 자체가 몇 콤마 몇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1,4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선생님 다시 좀 얘기할게. 저는 조금만 더 얘기할게. 그럼 봐봐. 이때 꼭지점이 여기 지금 어쨌건 간에 X축인 Y는 0과의 교점이었으니까 X축과의 교점 X좌표를 A라고 놓는다면 fx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 Y는 X 빼기 A의 완전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 근데 거기다가 1,4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Y 값이 만들어지겠지. 그대로 정의 나온 것만 해주시면 돼.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정우야 풀이 좀 작성해봐. 알겠지? 공부 조금 더 해봐. 알겠지? 세영이 지금 어디까지는 좀 이해가 돼? 일단 쌤이 다시 짚어볼게.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는 건 괜찮겠어? 오케이?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부터 이 파란색 라인의 그림을 가지고 여기 지금 박스 위쪽에 위에 두 번째 줄, 요 줄의 얘기를 지금부터 곱씹으면서 해줘야 돼. 근데 봐봐, 자꾸 곱씹어야 돼, 세영아.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몇 회가 걸릴지 모르는 것 뿐인 거야. 기다려주고 설명을 10번, 20번 해줄 테니까. 자, 뭐라고 써져 있어? Y는 T, 뭐야? 가로선이 말고 있지. 됐어? Y는 T와 지금 방금 그린 파란색 그림과의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지금부터 보여주자는 거야. 오케이? 근데 교점의 개수가 지금 파란색 그림이랑 교점의 개수가 밑에부터 몇 개야?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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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흘러가겠지. 됐어? 그걸 쌤이 가로로 써보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밑에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하다가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교점의 개수가. 여기까지 됐지. 이 값을 1일 때는 여기 버튼을, 2일 때는 이 버튼을, 3일 때는 이 버튼을 누른 거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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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3, 3, 3, 3, 3, 3, 3, 2 1, 1, 1, 1, 1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를 만들어낸 거야? HT의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야. 여기서도 똑같은 느낌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연습을 충분하게 한 상태에서 태어나 이 그림이 얘를 보고서 교점의 개수로 정리를 하는 것까지 해놔야 돼. 여기까지 됐어 일단?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됐어 일단. 그런데 분명히 경계점이 이 빨간색 두 개의 라인인 건 이해가 됐지? 그치?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니까 그때의 그 값을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 y의 값을 t1과 t2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야 우리끼리.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완성이 된 상태야 일단. 그런데 가족권에서 다시 한번 뭐래? 그 HT가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에 대해서 0의 우극한의 값이 더 크게 나온대. 그러면 쌤이 여기서 저 t가 0의 우극한 0을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0의 우극한 1이지, 0의 좌극한도 1이지, 함수값도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아무데나 조사해도 점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런데 그럼 여기를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0의 우극한이 뭐야? 0의 좌극한은? 오히려 좌극한이 더 커버리니까 가족권을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T1 이 자리는 어때? 0의 우극한이? 0의 좌극한이? 그러니까 가족권을 만족을 하는 거죠. 유일하게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T1이 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가 됐던 순간에 T의 값이 0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게 1단계야. 근데 나조건을 한번 봤는데 분명히 0일 때가 교점의 개수가 딱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0보다 아래에 있는 음수값은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겠어 그림상? 그러니까 얘의 값이 무조건 하나였던 거, 1이었던 거야. 근데
나조건에서 연산의 계산 결과는 무조건 6이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H1과 H4의 합이 무조건 5가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교점의 개수, 즉 H의 계산 결과값은 무조건 1, 1, 1, 1, 1, 1, 2, 3, 3, 3, 3, 2, 1, 1, 1 이렇게밖에 안 나왔잖아. 1, 2, 3 중에. 근데 둘이 합쳐서 5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방법밖에 없어? 얘가 2고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고 얘가 2인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 근데 지금 여기는 1과 4라고 하는 친구의 값은 어때? 0보다는 위쪽이겠지만 지금 다시 교점의 개수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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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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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치? 근데 다시 한번 H1과 H4에 대한 합이 5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0보다 좀 더 큰 교점의 개수가 어차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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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되니까 얘의 값이 2고 얘의 값이 3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중요한 건 2일 때 교점의 개수가 2개일 때가 t가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y는 4가 된 거고 얘가 y는 0이 된 상황이 된 거야. 됐어? 근데 지금 여기는 값이 나와 있지만 그럼 이 지점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y는 4x 위의 점중 y 값이 뭐인 점이야? 4인 점이야. 얘가 y는 4였잖아. 요 점. 그래서 y자리에다 4를 대입했더니 x값이 1이 나와서 이 점이 1,4라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포개선의 특성상 가로선을 딱 그어주면은 x축과 이 점에서 만나는데 접하지. 그러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0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x좌표를 a로 1위로 잡아주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연산만 조금 더 정리해주는 문제로 바뀌게 돼. 오케이? 여기도 조금 고민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내용은 일단 이런 느낌일 거야. 오케이? 됐어. 이것만 하다가도 괜찮아. 어차피 이런 비슷한 것들이 파생해. 그러니까 저도 잠깐만 같이 얘기를 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모르겠어.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게 학기 중에 다 했었던 얘기들이야. 근데 누군가는 이거 하기 전에 교과서 하기 바빴고 아니면 교과서에서 나오더라도 이 문제보다 다른 문제 하기 좀 바빴고 이랬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시기가 완전히 변화했잖아. 지금 더 여유로운 시간이 됐고 더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야. 한 번 더 기회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나가도 괜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놓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시간 좀 더 쓰십시오. 자, 봐봐. 지연아. 이번에 완전히 자리가 잡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지금 느낌에서는 오히려 그래프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좀 수월한 느낌이 있지. 네가 봐도 4번 같은 유형이거든. 그치? 이것도 괜찮았어 문제? 이것도 틀렸어? 고쳤어 그래서? 근데 너 이거 레벨 2는 해설지 타이밍이 조금 늘어져도 괜찮거든? 더 오래 곱씹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그 연습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쌤이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차함수의 fx가 나오면은 쌤이 얘기했지만 마르고 닳도록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무슨 값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지. 이렇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야. 그럼 왜 존재하지 않을까? 왜? 이거 대답해줘야 돼. 어?
모르겠어? 왜 안 들려?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자, 근데 그걸 묻는 거는 다항함수의 연산일 때는 의미가 없어. 자, 잘 봐. 여기서 좀 개념을 좀 더 세울게. fx나 gx가 다항함수. 우리는 이제 일단 기본적인 모든 영역들을 다 다항함수에서 해결을 하고 있잖아, 지원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을 우리한테 시사를 하는 거냐면은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지. 그지? 그지? 그래서 이 연속인 값은 무조건 극한값이 어떤 지점이어도 존재하겠지. 맞지? 근데 fx에다가 더하기 3 위쪽으로 3칸을 올리더라도 어차피 연속이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분자는 우극한 좌극한에 대해서 안 같을 수가 없어.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럼 다시 이번에 봐봐. fx 더하기 fk인데 k가 현재 상수잖아. 그럼 k 값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입이 됐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fx 더하기 f의 k 또한 기본적인 다항함수라는 거야. 그럼 얘도 항상 연속인 거야. 그치? 끊어지는 구간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앞에도 x 빼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의 연속인 함수가 있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어차피 얘네들 리미트라고 하는 극한기호는 분모와 분자 위아래로 이렇게 다 찢어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다 찢어지고 정리가 가능하지 않겠어? 맞지? 근데 얘는 어차피 연속이야. 다항함수니까. 얘도 연속이야. 어차피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어떤 값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을 조사해도 무조건 어떤 값이든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곱한 것도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다항함수끼리에 대한 연상 부분은 우극한 좌극한은 당연히 같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조사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을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뭐인 거야? fx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문제 있지. 앞쪽에서 몇 번이었지? 3번 문제. 딱 곡골이거나. 됐지? 이거는 왜 조사를 해줘야 돼? 이거 이렇게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우리 맨날? 그래프 그려주기로 했지. 근데 그래프 그리고 보면 항상 이렇게 끊어져 있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사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3번 문제 개념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바로 절대값이. 오케이? 절대값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조사를 하긴 해줘야 돼. 됐지? 그러니까 사실 절대값은 미분 가능까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좀 껴있는 꼴인 거지. 연속일 때는 솔직히 절대값도 원래 연속인 함수였으면 절대값도 무조건 연속이니까 굳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사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다시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극한 좌극한 항상 같은 거야. 그런데도 극한값이 왜 존재하지 않았을까? 뭐일 때? 바로 분모가 0일 때야. x가 1로 가면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고 그럼 분모가 그대로 0이 되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지금부터 봐봐. 이게 논리적으로 막 쫓아가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그 트레이닝이 조금 안 돼 있다는 건 좀 느껴. 오히려 그러니까 어려워. 사실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한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저는. 자 봐봐. 가볼게. 자 그러면 어쨌건 지금 박스 형태인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이 0과 2뿐이래. 근데 중요한 건 주어진 문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OK 사인을 보내준 거야 지금 우리한테. 오케이? OK 사인을 분명히 보내줬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언제? K 값이 0일 때와 2일 때만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도? 자 근데 봐봐.
x가 1로 가면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돼버려? 0이 되잖아. 그럼 지금 얘 때문에 이미 박스 형태에 있는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지 않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특정 상황이 k의 값이 0일 때와 2일 때로 특정했잖아 사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0으로 분모가 x 빼기 1 때문에 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되게 반갑지만 않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방어하자. 뭐가 되면 돼? 분자의 극한값이 0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뭐가 나오는 거야? f의 1 더하기 3의 값이 0을 만족하는 거야. 네, 됐어. 자, 그런데 그럼 식이 어떤 걸로 완성이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곱하기 fx 더하기 f의 k로 정리가 되겠고, 분자 자체가 일단 0을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x 빼기는 일단 인수로 가질 것이고, 뒤쪽에 있는 남은 항은 ax 더하기 b꼴로 일단은 정의를 해주도록 합시다. x제곱의 개수가 따로 없으니까 요거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됐지? 그럼 일단은 x 빼기 1이 일단 소거된 걸 확인을 했어, 그지? 그런데 어쨌건 우리는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돼. 지금 제가 쌤이 지금 1대1로 풀이를 해주고 있어서 더더욱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문제를 계속 두드리는 느낌이 좀 나지. 계속 머물러 있지. 숙달될 때까지 풀면서도 자꾸 늘어야 돼.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느는 시간 전에 이미 좀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좀 생겨. 그러니까 그걸 방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처리가 됐어. 근데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인 상황은 필요한 거야? 분모가 0인 상황은 필요한 거야. 맞지? 근데 그게 언제야? 실수의 k값이 0일 때랑 2일 때만 그게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네. 그럼 조건에 의해서 이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f의 1 더하기 f의 k의 값이 지금부터 0이 되어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런데 주어진 fx 그런데 fx 더하기 3의 값을 x 빼기 1 곱하기 ax 더하기 b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임의대로 fx를 x 빼기 1 곱하기 ax 더하기 b 빼기 3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됐지? 그러면은 f의 1의 값이 마3을 만족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fk 빼기 3은 0을 만족하는 k 값이 0과 2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또한 즉 fk-3이라는 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a일 때에 x 빼기 2 곱하기 x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만족하는 k로 바꾸자, x로. 그래서 fx를 만족하는 x값이 0과 2만 만족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게 이런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넘겨가지고 연산 정리해주면 나오겠지. 오케이? 지은아, 봐봐.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좀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방학 기간 연습하면서 그게 막 많이 보였단 말이야. 문제들 딱 그려주는 거에서. 근데 쌤이 마르고 닳도록 1학년 때부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 이때쯤부터도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연수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던져보거나 수열이 나왔을 때도 돌려보는 이런 형태들에 대한 공부법을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그치? 이렇게 식의 형태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야. 어차피 해봐야 fx가 2차함수라는데. 그치?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쳐봐봐. 조건에 대해서. 그 맥락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쌤은 대입을 해보라고 전달하는 게 목적은 아니야. 그건 이해하지 충분히. 대입하고 그려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라는 거야. 이해하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당겨내라는 거야. 오케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풀이는 일단 종료가 되긴 했지만 얘 자체가 이해가 될 때까지 fx가 식의 형태로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은 조금 더 이해 타이밍이 빨랐을 거야. 결국은 지금 문제를 이해 못한 게 문제였던 거지 결국. 오케이? 제가 잠깐만 일단 요거 정리 좀 조금 하고 있어 봐봐 일단. 세연이 다시 질문할 거 있어? 전화 이거 지운다? 정우 질문할 거 있어? 뒤에요? 아니 3, 4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더 봐. 세연이는? A가 일단은 꼭지점의 x좌표를 A로 잡아서 x축과 접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 그럼 식이 일단 y는 x 빼기 a야. 완전 제곱 꼴이 됐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1,4를 지나니까 그대로 대입하면은 1,4를 지나겠지. 됐슈? 그러니까 1,4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4는 1 빼기 a의 완전 제곱일 거 아니야. 됐어? 그럼 1 빼기 a가 뭐여야 돼?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 값이 3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잖아. 1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a가 무조건 3이야. 오늘 시험 못 뽑았다. 공부만 하다가 끝나갔어. 좀 더 할까? 예? 좀 더 할까? 뭘요? 집에서요? 투게더. 집에서? 투게더. 니네 집에서 니네 집으로 다 같이 가? 아이스크림 사주신다고요? 아이스크림 좀 일찍 가서 아이스크림 카드 좀 받아라. 다른 학생들은 지금 니네 생각하다가 전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야 아이스크림 사와 해가지고 지금 다 먹었거든 한두 번씩. 지현이 6번도 질문이야? 6번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공부 좀 해. 자, 일단은 하나 기억해 줄 게 있어. 뭐 되게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지만 뭐 키워드들 뭐 많이 공부했잖아. 자연수 1, 2, 3 넣을 준비. 여기 f의 x분의 1. 뭐 이상하지 않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곱하기 f의 x분의 1의 값을 4p로 만족을 한대. 근데 지금 내가 정리를 해주는 노란색 이 줄에서 노란색 이 줄에서 보이는 거 안 보여? 얘를 봤을 때 할 얘기 없어? F의 안쪽은 무조건 X밖에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받아본 모든 문제들에서 물론 이제 뭐 주기함수, 대칭함수, 기함수, 우함수, x는 알파 대칭 이런 함수들도 모양을 좀 달리겠지만 걔네들은 대놓고 정보를 제공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더러운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x분의 1을 t로 바꿔주도록 할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하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분명히 0으로 가게 되므로 같은 효과를 발휘를 해주려고 하면 리미트 t가 치환이 된 똑같은 0이 되려면 t의 값은 0으로 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 그럼 정의가 어떻게 변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ft가 4p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익숙하지 않은데 바꾸자.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의 극한값이 4p를 만족한다. 여기까지 바꾸는 게 일단 첫 번째구나. 첫 번째. 우리 수투에서의 대표 문제 방학 기간에 할 때도 당연하게 적용했었던 구간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처음 듣는 문제는 아닐 거고. 자, 다시 볼까요? 뭐래 이번에? x가 뭘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근데 생각을 해봐. 0으로 가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잖아.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의 결과 극한값은 어떻대? 존재한대. 무슨 뜻이야? fx가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를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약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정리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뭔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지. 오케이? 인수로 가져야지만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자, 바로 갈게. 자, 1번. 좀 잘못 썼어. 1번. n이 1일 때입니다. 자, 그럼 n의 값이 만약에 1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n의 값이 만약에 1이었다면 두 개를 동시에 써야 되겠다. 미안. 두 개 다 가지고 올게.
자, 일단 다시 볼게요. 봐봐. 두 개 조건, 그러니까 중에 왼쪽 거 정리를 한 거고 오른쪽이랑 같이 병행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 자, n의 값이 만약에 1이었다라고 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에 대한 극한값이 4p를 만족을 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n이 1이었잖아. 2x분의 fx 더하기 2x 제곱 빼기 x의 극한값의 결과를 p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 근데 뭐 먼저 하는 거야? 0으로 가는 거랑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 뭐 먼저 하기로 했어? 무한대로 가는 부분들은 어떤 걸 제공해줘? 최고차의 차수나 개수. 누구의? 분자의. 그럼 분자의 차수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려면 분자 누구? fx 더하기 2x 제곱 빼기 x가 어떤 꼴이어야 되겠어? 몇 차여야 돼? 다시 봐봐. 여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됐어? 됐어?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일단.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p로. 그럼 분자가 뭘로 가야 돼? 똑같이 무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차수가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되고 개수가 뭐여야 돼? 같아요. 개수가 뭐여야 돼? p여야지. 극한값의 결과가 p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야? px 플러스 k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합시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게.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지. 근데 그대로 다시 f의 0도 어차피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0이 되어야 되겠지.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여기까지 됐어요? 0으로 갈 때 0으로 가야 되니까 f의 0, 이 0이어야 되니까 0, 0, 0, 0, 0. 그러니까 k도 0이었던 거야. 그럼 일단 이 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fx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p 플러스 1의 전체 x꼴이 되겠고 fx를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은 마이너스 x를 묶었을 때 2x 빼기 p 플러스 1이라고 정의가 가능하겠고 분모가 x니까 약분. 됐어요? 그리고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p 빼기 1의 값이 4p를 만족을 하겠죠. 그럼 만족하는 p의 값을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겠지. 요거 한 번만 다시 정리 좀 할게. 나 뭐 틀렸니? 잠깐만. 정리 한 번만 다시 해줄게. 그러니까 방향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지현이는 봐서 알겠지만 5번이랑 상당히 유사하지 일단. 그치? 근데 이제 극한값에 관련한 테마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의 하나만 더 봅시다.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근데 봐봐. 여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 아까 풀이가 조금 그래서 일단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에 대해서 일단은 x의 n제곱분의 fx꼴의 극한값이 무조건 4p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계산을 하고 정리하는 거 이전에 애초에 일단은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취해주면은 첫 번째 f의 0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fx는 기본적으로 차수가 n보다는 이상이라는 거야. 요거는 괜찮죠? 그럼 n차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개수가 n차 이상이면 어차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문제 꼴 자체가 fx가 내려오면 n차 이상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념이 조금 바뀌는 게 있어서 그래. 개수 아직 안 쓴 겁니다 지금. 근데 현재 x가 0으로 가지 않아? 0으로? 그러면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의를 했을 때 x의 n제곱이 분모가 0으로 가는 것들을 어쨌건 간에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fx라고 하는 꼴은 어차피 x에 대한 거듭제곱을 인수로 갖는 상태가 되겠지. 무조건. 그리고 나서 뒤쪽에 x 플러스 어떤 특정 값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고 됐지 여기까지? 근데 전개를 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요 얘기를 해볼게. fx가 x의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2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더 만약에 컸어. 근데 어쨌건 x의 n제곱 꼴은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정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은 x의 n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4p일 수밖에 없다. 이거 됐어? 그러니까 다시 봐봐. 분자에 있는 이 fx가 꼭 n 분모랑 똑같은 n 차여야 되는 게 아니야. n 차일 수도 있고 n 플러스 1 차일 수도 있고 n 플러스 2 차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더라도 어쨌건 x의 n제곱의 개수가 4p여야 x의 n제곱의 개수가 4p가 되어야 정리를 했을 때 나머지들은 0이 되더라도 얘는 알아서 크니까 분모 차수보다 크니까 무조건 0이 되니까 그때 약분을 해서 계산 결과를 4p를 만족을 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은 요 얘기를 먼저 잡은 거고 다시 이제 원래 아까 했던 걸로 되돌아올게요. 이 상태에서 n의 값이 그대로 1일 때입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n이 1이니까 2x분의 fx 더하기 2x 제곱 빼기 x에 대한 극한값을 p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 뭐를 정의할 수 있어? fx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개수가 야 나 아까 px라고 썼지? 나 2px라고 썼어? 나 px라고 썼던 것 같은데? 2px 썼어? px 썼지? 그치? 쏘리 2px 플러스 k 꼴이 돼야 한다.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요거 됐어요? 됐어? 아 한숨만 쉬지 말고. 오케이?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부분만 약분을 했을 때 2랑 약분을 해서 P를 만들어 내려면은 X의 개수가 무조건 2P로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아까 조건에서 분명히 F의 0의 값이 0을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0000 대입해주면 K 값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됐죠? 그러면 그대로 fx를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p 플러스 1x로 정의를 한 걸 다시 여기에 fx의 자리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x가 0으로 갈 때에 x분의 x를 묶은 마이x 더하기 2p 플러스 1의 정비가 3p가 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약분한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줬더니 p의 값이 뭐냐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지. 정우 이해됐어? 아니 지금 들은 거에서 바탕인데 좀 안 되는 것 같아? 지현이도 괜찮아? 2일 때, 3일 때, 4일 때 더 해봐. 알겠지? 세현이는? 자, 조금 더 볼게. 얘는 P 값이 답이랑 다른데.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오케이? 지현이 해봐. 더 정리 더 해보셔도 될 건데 밑에 거 질문 아니지 지현? 오케이. 이거 다시 볼게. 다시 볼게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사용해야 되는 기본 개념이 너무 자리가 안 잡혀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화면 잠깐 보시면은 봐봐 저거는 일단 이런 문제에서 우리 어떻게 풀었어? 너네는 맨날 연산만 하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대입 0분의 0을 확인, 그 다음에 로피탈이고 뭐고 지지고, 그치? 됐어. (42번) 정답 뭐야? 3이요. 괜찮지? 괜찮지? 왜? 왜? 아니 답은 나오는데 설명 한마디 못하면 어떡해? 왜? 완대로 할때 좋은 자연이니까 살아남아. 그래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일단 같은 상태여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맞지? 근데 지금 전개를 했더니 최고차의 개수가 2차고 분모도 2차니까 차수는 해결이 됐어. 물론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정리해주는 기초적인 작업이 있지만 우리 그게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냥 차수 비교만 해서 같은 상태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자,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첫 번째는 0분의 0꼴로 정의가 됐을 때 분모 분자 따라가는 거랑, 그리고 0분의 0꼴 정의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정의가 됐을 때 극한값 취해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11번 자세히 봐봐. 다시 뭐가 나와 있어? 가족법. x가 무한대로 갈 때야.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얘가 주는 조건은 어떤 게 있어 우리한테? 분모와 분자에 대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의 최고 차이 개수랑 차수를 알려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러니까 fx 몇 차여야 돼? 자, 그리고 개수가 뭐 해야 돼? 2. 2여야 돼, 맞지? 그리고서 여기에서 뭐 해줘? x제곱의 개수가 2면서 나머지가 이렇게 정리가 됐다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열심히 놀아야지. x가 1대2 분모 0, 그럼 분자도 0, 0분의 0꼴. 그 다음에 뭐 해줘? 인수분해, 아니면 로피탈. 분모, 미분, 분자, 미분, 극한. 이번에 로피탈 한번 써볼게. 알겠지? 시간 조금 오바돼도 요거 6번까지는 정확하게 끝낼게. 알겠지? 알겠지? 자, 잘 봐. 일단은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박스에서 왼쪽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서 써준 거 요거는 일단 정상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요거 나오는 과정들은 넌 왜야?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과정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0분의 0꼴의 문제고 여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가 됐지. 됐지? 근데 여기에서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n의 값이 1일 때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1일 때를 정의를 해줬더니 어떤 꼴이 나왔냐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4p를 만족을 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1을 대입했더니 2x분의 fx 더하기 2x 제곱 빼기 x의 극한값을 p라고 정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쌤이 보여줬던 문제도 그렇지만 얘 먼저 건드리자고. 얘 먼저 건드리자. 일단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되겠지. 차수가 몇이게? 몇 차이게? 1 차이게. 개수가 뭐가 되게? 2p. 세연이 됐어? 됐어? 아 저거 뜸 들일 거야? 어? fx 더하기 2x 제곱 빼기 x에 x의 개수가 2p면서 상수를 q로 두도록 할게. 아까 계속 k로 뒀는데 그냥 q로 줄게 이번에.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대로 fx 정의를 한번 해볼까? 한 번 더? 그럼 우변으로 싹 다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p 플러스 1의 x 더하기 q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지. 분명히 뭐를 확인했어? 분자의 x 최고차의 차수가 개수를 명확하게 만들어냈지. 이걸 어떻게 해줘? 요 fx에다가 다시 넣어줘. 요걸 만족을 하려면 해. 아까 쌤이 보여줬던 대표 문제랑 다른 거 없지. 문자가 아직 섞여 있을 뿐인 거야. 그 다음 뭐 해줘? 0 대입 0 대입 0 대입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Q가 일단 0이 됐어. 됐어? 그 다음 아까 뭐 해주기로 했어? 그냥 로피탈 쓸게. 0분의 0꼴 확인됐으니까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마사 플러스 2P 플러스 1이 되겠지. 마사 X. 얘 결과가 4P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X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X가 0이 되겠지. 그럼 정리해주면 P의 값이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와. 됐어요? 됐어요까지?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이게 연습이 충분히 됐으면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더 해봐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해봐줘야 돼. 참고로 지금 일단 5번은 안 됐어 지금, 그지? 5번은 안 됐고 7번은 했어? 아니요. 7번은 해야 되는데 7번까지는 오늘 하겠습니다. 5번은 안 할게. 알겠지? 원래 근데 지금 7번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7번은 좀 속도가 대신 좀 빠릅니다. 자, 잘 들어. 둘, 정우랑 쌤이 잘 들어. 고3은 보통 기본적으로 나 보충을 안 불러.
안 불러도 시험 대비 정리하는데 그렇게까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 근데 공부를 안 해오면 얘기는 좀 달라. 난 참고로 주말 다 나오거든. 뭐 알고 있지? 뭐 시험 기간 되면 항상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2학년 1학년 때 고3들 보기 힘들어 주말에. 왜냐면 주말에 이 시기가 되면 안 불러. 왜냐면 학기 중에도 할 게 어차피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하고 본인 공부로 다 가지고 가는데 목요일날 근데 레벨 2 부분만 테스트 봤는데 준비 너무 안 돼 있으면 이건 주말에 좀 부을게. 그러니까 준비해오라고 협박하는 거. 오늘 숙제 갔다 온 딸이요. 오늘 숙제 갔다 온 딸이요. 오늘 정리해왔던 거. 그러니까 수원의 첫 번째 단원의 레벨 2, 수2의 첫 번째 단원의 레벨 2는 준비해오자고. 요거까지 정리할 테니까. 그치? 자, 이거는 생각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이긴 했습니다. 일단 점 피해 좌표가 뭐래? 점 피해 좌표가 t제곱 콤마 t라고 일단 명명을 해줬지.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이씨 말 이상한 애들이 나왔네. 큰일 날 뻔했네. 다시 할게. t, t제곱 콤마 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이야기를 한대. 됐지? 아까 직선도 잘 잡아줬잖아. 지시사항 대로 해.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직선이 뭐인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제곱 콤마 t를 지난다는 거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게 생겼지. 그럼 뭐야? y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빼기 t제곱 플러스 t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그럼 좀 더 정리해볼까? y는 마x 플러스 t제곱 더하기 t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점 q의 좌표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 0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 규점을 만들어낸 상황인데 지금 정보가 따로 없어서 더 봤더니 원점을 지나면서 점 P를 지나는 OPH라는 직선과 QH가 어떤 관계를 이뤄? 서로 수직의 관계를 이루잖아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점 Q에서 직선 OP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됐어? 그럼 수직이 나왔으니까 무슨 정보를 안 뺄 수 없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 기울기를 애초에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점 P의 좌표가 처음부터 t제곱 콤마 t였으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뭐가 돼? t제곱분의 t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걸 확인했어요? t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했어. 됐어요? 됐어요? 그때 여기가 수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선과 연결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어? 얘가 기울기가 t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t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점 Q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직선을 구해줄 수 있겠지 이번에. y는 마이너스 t 괄호 열고 x 빼기 t제곱 빼기 t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이제 뭐 해주면 돼? 얘랑 아까 그 직선 누구야? y는 t분의 1 x와 교점을 구해주는 h의 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이대로 해주면 딱 이 과정이야. 근데 내가 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여기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오케이? 주어진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주는 게 1번이야. 근데 아마도 거의 100일 걸.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 뭐라도 잡아봐. 4,2로 잡아놓고 해봐. 그런 걸 해봐야 돼. 준비 좀 잘 해와. 알겠어? 이해됐어? 한 타임만 조금 일찍 와. 테스트를 바로 보게. 1시간 반 일찍 올라가. 한 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1시간 반이 필요하려나? 한 타임 7시간? 무리야? 8시 올게요. 8시. 오케이. 8시 괜찮을 것 같아. 쌤 8시? 대신에 준비만 좀 철저하게 해서 가지고 와주시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 대신 그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많이는 못할 거거든? 레벨 1은 풀어봐. 수원, 수투 둘 다. 레벨 1까지만. 오케이? 2는 요거 안 할 테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일단 그렇게까지 일단 정리하는 걸로 가봅시다.